너 같은 놈이 우리 수빈이를 좋아한다고? 33년 우정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 이상철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마. 너는 이제 남이야. 어려서부터 친아들처럼 키워준 이상철의 차가운 선언에 박성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과 가족, 모든 것을 잃은 순간이었죠. 진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드라마 화려한 날들의 다음 전개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철이 박진석의 회사 건물 앞에 선 순간 33년 우정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철은 박진석의 회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61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화가 난 적은 없었거든요. 자신의 막내딸 이수빈을 넘보는 박성재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 아버지 박진석에 대한 실망감이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접수 직원은 정년 퇴직한 서민의 차림새로 나타난 이상철의 모습을 보고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호화로운 회사 건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방문객이었거든요. 이상철이 박진석 대표를 만나러 왔다고 하자 직원은 예약 여부를 물었지만 이상철은 오래된 인연이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내선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했죠. 한편 박진석의 사무실에서는 박성재가 아버지와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과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털어놓으며 자신이 정말로 그녀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박진석은 아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읽고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상철은 비록 형편이 어려워도 인품만큼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박진석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려운 시절 서로 의지했던 친구의 딸과 자신의 아들이 맺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와 이상철이 찾아왔다고 알려왔습니다. 박진석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고 어서 모시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성재도 이지혁의 아버지가 갑자기 회사로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놀란 표정을 지었죠. 잠시 후 이상철이 박진석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에 온화하고 자상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이었거든요. 이상철이 차가운 목소리로 박진석의 이름을 부르자 박진석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이렇게 차가운 표정으로 자신을 대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박진석은 반가운 마음으로 일어서려 했지만 이상철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도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박진석의 아들이 자신의 딸 수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직설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진석과 박성재는 모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박성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수빈을 정말 좋아한다고, 그것도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상철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성재를 차갑게 바라보며 너 같은 놈이라는 거친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이상철의 이런 말투에 박성재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친아버지처럼 따르고 의지해왔던 이상철이 자신에게 이렇게 대한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박진석도 친구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하며 아들을 감싸고 나섰습니다. 박성재가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반문했죠. 하지만 이상철의 분노는 오히려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박성재가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박진석이 알고 있는지 따져 물었고 이 말에 박진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의 이혼 경력은 박진석에게도 민감하고 아픈 부분이었거든요. 이상철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수빈과 박성재의 9살 나이 차이까지 거론했습니다. 24살 어린 딸을 유혹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따져 물었죠. 이상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보며 33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로서 막내딸을 지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분노로 폭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혼남이라는 사실과 이수빈과의 나이 차이가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박성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진심을 토로했습니다. 이수빈을 정말 사랑한다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이상철의 반응은 더욱 거셌습니다. 박성재에게 사랑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소리쳤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상철은 박성재와 그의 가족이 자신의 딸 수빈을 만만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박진석의 얼굴도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오랜 친구가 자신과 아들을 이렇게 모독한다고 느꼈거든요. 박진석은 이상철의 말이 너무 심하다고 항의했고 박성재가 이수빈을 진심으로 좋아하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상철은 박진석을 노려보며 더욱 격양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성재가 자신들의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가족들에게 아들처럼 행동하더니 이제는 딸까지 넘보고 있다고 비난했죠. 이 말을 듣는 박성재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친부모보다 더 의지하고 따랐던 이상철과 김다정이 자신을 이렇게 거부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박성재가 다시 한번 자신의 진심을 호소하려 했지만 이상철은 그를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남이라는 선언이었죠. 이 말에 박성재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33년간 쌓아온 가족 같은 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거든요. 박진석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철을 향해 박성재는 어려서부터 그들 집에서 키운 아이나 다름없다고 항변했죠. 하지만 이상철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배신감이 크다고 대답했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박성재를 키웠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는 것이었죠. 이상철과 박진석이 서로 마주보며 대립하는 순간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그들의 우정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박진석이 돈이 생기면서 사람까지 변했다고 비난했고 박진석은 변한 것은 이상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옛날에 순수했던 친구가 어디로 갔느냐며 이제는 돈 때문에 친구도 버리는 것이냐고 맞받아쳤죠. 이상철은 자신은 돈 때문이 아니라 딸 수빈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두 남자의 격앙된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지는 동안 박성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두 아버지 같은 분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박성재는 결국 두 사람 사이로 들어서며 자신이 이수빈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철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이제 와서 포기한다고 해도 이미 늦었다며 수빈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고 비난했죠. 박성재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족처럼 여겼던 사람들마저 잃게 된 것이었거든요. 이상철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돌아서려 했습니다. 박진석과는 이제 남남이라고 선언하며 박성재가 이수빈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했죠. 박진석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이상철이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성재 같은 좋은 사위를 어디서 또 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상철은 이혼남이 무슨 좋은 사위냐며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자신들은 애초에 다른 세상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죠. 문이 쾅 하고 닫히자 사무실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진석은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를 사기려 애쓰고 있었고 박성재는 무력하게 의자에 주저앉아 허탈해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상철은 회사 건물을 나서며 후회와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와의 우정을 완전히 끝내버린 것이 정말 옳은 일이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막내딸을 지켜야 한다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다른 모든 감정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상철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내 김다정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리고 딸 이수빈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앞섰거든요. 박성재는 아버지의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수빈을 포기해야 한다는 현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어려서부터 부모처럼 따랐던 이상철과 김다정에게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상실감이 가슴을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정말 포기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박진석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포기해야 하느냐는 것이었죠. 박진석의 지지를 받은 박성재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이 살아났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끝까지 지지해준다는 것이 든든했거든요. 박진석은 아들에게 이상철의 반대에 굴복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사랑은 쟁취하는 것이라며 자신이 도울 테니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죠. 그러나 박성재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행하는 것이 정말 이수빈을 위한 일일까 하는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 시각 이상철은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에 젖어 있었습니다. 33년간 쌓아온 박진석과의 우정을 한순간에 끝내버린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는지 후회와 확신이 교차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24세 막내딸 이수빈의 순수한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믿음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박성재는 분명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상철의 집에 드나들며 친아들처럼 자랐고 예의 바르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하지만 그가 이혼남이라는 사실과 이수빈과의 9살 나이 차이는 아버지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박성재가 재벌 2세라는 신분적 차이까지 더해지면 순진한 이수빈이 상처받을 가능성이 너무나 컸죠. 이상철은 정년퇴직 후 검소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현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61년을 살면서 한 번도 남에게 굽신거리거나 아부한 적이 없었고 그런 자신의 삶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박진석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느꼈던 위축감과 박성재를 향한 분노는 그동안 억눌렸던 계급의식이 폭발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도착한 이상철은 깊은 숨을 내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김다정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수빈은 소파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무언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박성재와의 대화일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죠. 김다정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이상철의 어두운 표정을 보자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33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로서 남편의 기분 변화를 금세 알아차린 것이죠. 김다정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이상철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수빈도 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궁금해했습니다. 이수빈의 맑은 목소리가 이상철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딸의 순수한 표정을 보니 자신이 한 일이 정말 딸을 위한 것이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이상철은 박진석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김다정과 이수빈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박성재가 이혼남이라는 사실, 9살의 나이 차이, 그리고 신분적 격차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김다정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박성재가 이혼남이라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24세 딸에게는 부담스러운 상대임에 틀림없었거든요. 58년을 살아온 김다정으로서는 딸이 첫 번째 결혼이 아닌 남자와 사귀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9살의 나이 차이까지 더해지면 이수빈이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이수빈의 반응은 부모님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수빈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연애를 부모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이상철이 딸을 바라보며
애절한 목소리로 상처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이수빈은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박성재는 좋은 사람이고 아버지는 그를 잘 모른다고 항변했죠. 24살 이수빈의 마음속에는 박성재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돈 많고 잘생긴 것도 매력적이었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박성재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김다정은 남편과 딸 사이에서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가족 갈등을 겪어본 적이 없었고 어떻게 중재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김다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딸에게 자신의 말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박성재가 이혼남이라면 그것도 고려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죠. 이수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모님조차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서러웠거든요. 엄마마저 아버지 편이라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힌 방문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고 이상철과 김다정은 무거운 침묵 속에 남겨졌죠. 그 시각 박성재는 자신의 차 안에 앉아 이수빈에게 온 메시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이수빈의 당황스럽고 절망적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이었죠. 박성재는 답장을 쓰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이상철의 차가운 시선과 거친 말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고 자신이 정말 이수빈과 계속 만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박성재의 마음속에는 깊은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친부모처럼 여겨왔던 이상철과 김다정을 배신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더군다나 절친한 친구인 이지혁의 여동생을 좋아하게 된 것도 어쩐지 친구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수빈에 대한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24살의 순수하고 밝은 이수빈과 함께하는 시간들은 33살 박성재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존재였거든요. 박성재는 결국 이수빈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자신이 해결하겠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정작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이상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정말 이수빈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고 신분적 차이나 과거의 이혼 경력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극복해야 했거든요. 박성재는 핸들에 이마를 기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고 특히 가족들의 반대를 받는 사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처음 깨달았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수빈은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성재와의 만남을 완전히 끊을 수 없었습니다. 24살의 젊은 마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순수함이 있었거든요. 박성재 역시 이수빈을 향한 마음을 쉽게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도 그에게는 힘이 되었죠. 결국 두 사람은 몰래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들의 반대를 피해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비밀스러운 만남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상철이 우연히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거든요. 이상철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가는 길에 카페 유리창 너머로 이수빈과 박성재가 마주 앉아 대화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철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단호하게 반대했는데도 딸이 박성재와 계속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에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거든요. 이상철은 카페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이수빈과 박성재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깜짝 놀라며 얼어붙었습니다. 이상철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딸이 자신의 말을 이렇게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이상철은 조용한 목소리로 집에 가자고 이수빈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목소리 속에는 억압된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죠. 박성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상철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상철은 박성재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에게는 남이라고 선언했던 박성재와 더 이상 대화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거든요. 이수빈은 아버지의 차가운 태도에 당황하며 박성재를 뒤돌아보았습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을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상철과 이수빈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상철은 딸의 행동에 대한 실망감으로 가득했고, 이수빈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박성재에 대한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이상철은 김다정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알렸습니다. 김다정의 얼굴이 충격으로 굳어졌습니다. 딸이 부모의 반대를 무시하고 몰래 박성재와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김다정은 이수빈을 앉혀놓고 진지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박성재가 이혼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그리고 9살의 나이 차이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가져올지 차근차근 설명했죠. 김다정은 특히 박성재가 이혼 경험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이 실패했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 이수빈 같은 순수한 아이가 그런 복잡한 과거를 가진 남자와 어울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더군다나 나이 차이까지 고려하면 이수빈이 박성재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수빈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걱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고, 특히 이혼남이라는 사실은 24살의 이수빈에게도 부담스러운 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박성재를 향한 마음을 쉽게 정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했고, 박성재의 진심 어린 마음도 충분히 느꼈기 때문이었죠. 결국 이수빈은 부모님과 박성재 사이에서 갈등하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박성재는 이상철에게 발각된 후 더욱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수빈의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상황에서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박성재는 자신의 이혼 경력과 나이 차이가 정말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현실적인 문제들을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특히 이수빈이 아직 24살의 어린 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자신과의 관계가 그녀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성재와 이수빈의 관계는 이렇게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었지만 현실적인 장벽들과 가족들의 반대 때문에 만남을 이어가기 어려워졌거든요. 두 사람 모두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서로에게 도움이 될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결국 박성재와 이수빈의 사랑은 현실의 벽 앞에서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고, 이상철과 박진석의 우정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비안 전개 5천자 추가.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이상철의 집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87세의 김장수 외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죠. 새벽 5시경 화장실에 가려던 김장수 외할아버지가 갑작스러운 흉통을 호소하며 넘어졌고, 큰 소리에 놀란 이상철과 김다정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김장수를 본 가족들은 당황했고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된 김장수 외할아버지는 심근경색 초기 증상으로 진단받았고 즉시 응급시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병원에 도착해서 큰 위험은 넘겼지만 87세라는 고령 때문에 상당 기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죠. 이상철과 김다정은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김다정의 아버지를 돌봤고, 이지혁과 이지환도 교대로 병원을 지켰습니다. 이수빈 역시 외할아버지 곁을 지키며 간병을 도왔죠. 김다정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병환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낸 후 혼자 지내시던 아버지가 이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58년을 살아오면서 부모님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상실인지 처음으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을 통해 김장수 외할아버지의 입원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친외할아버지처럼 따르며 자란 김장수의 병환 소식에 박성재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철과의 갈등 때문에 병문안을 가는 것조차 망설여졌거든요. 박성재는 밤늦게까지 고민하다가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상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어려서부터 사랑받으며 자란 집안의 어른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박성재는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조심스럽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이상철과 김다정, 그리고 이지혁 가족들이 지쳐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박성재가 나타나자 이상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며칠 전 카페에서 이수빈과 함께 있던 박성재를 발견했던 분노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박성재는 이상철의 차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장수 외할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박성재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이상철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다정은 박성재의 등장에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딸과의 갈등 때문에 박성재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위중한 상황에서 찾아와 준 마음만큼은 고마웠거든요. 박성재는 조용히 대기실 한 구석에 앉아 김장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신을 손자처럼 아껴주신 김장수 외할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걱정이 마음속에서 교차하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자 의사가 김장수의 상태가 안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위험은 넘겼지만 아직은 중환자실에서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었죠.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박성재도 조용히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장수가 의식을 되찾은 후 가장 먼저 박성재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었죠. 간호사가 나와서 환자가 성재라는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상철과 김다정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김장수가 박성재를 찾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환자의 안정이 우선이라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박성재가 김장수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 김장수는 박성재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87년을 살아오면서 생사의 기로에서 깨달은 것은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진리였거든요. 김장수는 박성재에게 이상철과 화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래된 우정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박성재와 이수빈의 관계도 진심이라면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죠. 김장수의 간절한 당부를 들은 박성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지혜로운 어른으로 존경해왔던 김장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거든요. 중환자실에서 나온 박성재는 이상철 앞에 다가가 깊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지금까지의 모든 잘못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상철의 반대를 무시하고 이수빈과 계속 만난 것, 그로 인해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죠. 박성재는 또한 자신이 이혼남이라는 것과 나이 차이가 큰 것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수빈을 향한 마음만큼은 진심이며 그녀를 평생 지키고 싶다고 간절하게 호소했죠. 이상철은 박성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장수의 갑작스러운 병환을 겪으면서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무엇보다 박성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병원을 찾아와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 자신이 너무 경직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다정 역시 박성재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아버지의 위중한 상황에서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는 박성재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김장수의 상태는 점차 호전되었습니다.
박성재는 매일 병원을 찾아와 김장수를 돌보는 일을 도왔고 이상철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공통된 걱정과 정성으로 김장수를 돌보는 과정에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죠. 특히 이상철은 박성재가 밤새 김장수 곁을 지키며 간병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들처럼 키운 박성재의 효심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난 후 김장수가 일반 병실로 옮겨지면서 가족들은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김장수는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후 이상철을 불러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갑작스러운 병환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은 인생이 얼마나 짧고 소중한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였다고 말했죠. 김장수는 이상철에게 박성재와 이수빈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라고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박성재가 이혼남이라는 것과 나이 차이는 분명히 현실적인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며칠간 박성재의 모습을 지켜본 결과 그의 마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죠. 이상철은 장인어른의 말씀을 들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딸의 행복보다는 체면과 고정관념을 우선시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김다정 역시 아버지의 말씀과 며칠간의 경험을 통해 박성재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나이 차이와 이혼 경력이라는 현실적 문제들보다는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박성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수빈은 이런 변화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병환이라는 힘든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특히 박성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가족들에게 진심을 보여주는 모습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장수가 퇴원을 앞둔 날, 이상철은 박성재를 따로 불러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의 갈등과 오해에 대해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논의했죠. 이상철은 박성재에게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수빈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로를 알아가라는 것, 그리고 이수빈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상철의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화해의 기회였고 이수빈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었거든요. 결국 김장수 외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병환이라는 위기 상황이 오히려 두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깨달은 가족의 소중함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모든 갈등과 오해를 해결해 주었던 것이죠. 박성재와 이수빈의 사랑은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었고 이상철과 박진석의 우정도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박진석은 이상철의 마음 변화를 받아들이고 33년 우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조건부 허락을 받은 박성재와 이수빈의 사랑에는 어떤 새로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화려한 날들의 재밌는 예고편을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